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세금을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증여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증여할 때 이 물려받은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증여할 때 부동산이 주로 이제 대표적인 증여의 대상이 될 텐데 물려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짜리 재산이냐라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가를 받았는데 그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가예요. 시가의 가치만큼 상속세나 또 증여세 계산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세금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물려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고요. 다 나와 있군요. 나와 있고요. 시가로 평가해라 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시가가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또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팔면 받을 수 있는 가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처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 갔더니 한 6억 정도 할 거예요. 여기 갔더니 한 6억 5천 정도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재산을 물려받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거는 사실 공정한 세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난 억울하게 세금 더 낸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세법이라는 거는 법 중에서도 국민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좀 정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세법도 아는 거죠. 우리가 시가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가가 뭔지 잘 모를 거야. 시가가 얼마다라고 정하기가 아마 국민들은 힘들 거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시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매매가액입니다. 해당 재산에. 제가 아버지한테 상가를 물려받았어요.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상가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니까 매매가 된 금액, 받은 그 상가에 매매한 어떤 거래 내역이 있으면 10년 전에 매매된 게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시가로서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없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주고 있는데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총 12개월간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전후 3개월, 총 6개월간 최근에 매매가 됐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되는 사실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가 쉽진 않고요.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요. 그 아버지가 상가를 사시고 나서 한 2달 있다 증여를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한 4달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한 2달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계산할 때 전후 3개월이니까 그래서 후가 있는 거군요. 혹시 증여세 신고를 이미 해버렸다고 하더라도 판 금액으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특이하게 매매가액이 있어서 그거를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매매가액이 없다면 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입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은 가액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공신력에 있는 가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받은 가액이 역시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있으면 감정평가액을 또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이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흔한 일이 아니죠. 담보대출 같은 거 받는 경우에 담보대출을 의뢰하면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대출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감정평가 가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종종 있고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감정평가 가액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감정평가 가액이 없다면 수용, 공매, 경매 가액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이제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 가액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감정평가 가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2군데서 받아야 돼요. 감정평가를 한 군데에서만 받았으면 그걸 시가로 바로 인정되지 않고 두 군데서 받았을 때 두 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데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10억 원이 안 되는 부동산은 하나만 있어도 시가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공시가격이 10억 이하면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감정평가 가액이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시가로 그대로 보겠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고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가로 보는 가격들이 내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 또는 수용 공매 경매가액 같은 게 있으면 네. 그게 시가로 봐지는데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없다면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우리 법에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뭐 아파트를 받았다고 칠게요. 아파트 101동 101호를 받았는데 매매가액, 감정가액 다 없어요. 그런데 201호가 지난달에 팔린 게 있는 거예요. 아, 비슷한 게. 예. 아파트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평수가 또, 예, 같을 것이고 같은 동이고 뭐 네. 이러면 내가 받은 것과 진짜 비슷한 물건이 매매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실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뭐 아파트의 유사매매가액을 썼어도 사실 뭐 이게 진짜로 맞냐 틀리냐 뭐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예, 당연히. 뭐 우리 집은 이쪽을 보지만 저 집은 저쪽을 봐서 우리 집이 더 뭐 저쪽이 더 조망권이 좋으니까 저 집이 더 비싼 건데 왜 비싼 가격을 우리 집에 쓰냐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래서 그러면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유사매매가액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딱 정했어요. 일단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 같은 단지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단지고 단지. 전용 면적이 5% 이상 차이가 안 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예, 예. 인정해주고 예, 공시가격도 5% 이상 차이가 안 나면 돼요. 이 집과 이 집의 예. 공시가격 차이가 5%를 예. 넘어서지 않으면 예. 유사한 예. 그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호의 아파트가 팔린 게 있다. 전후 6개월 또는 전후 3개월 이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유사매매가액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시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충적 평가가액이라고 하는 그 가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예, 보충적 평가가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라고 표현도 하고요. 기준시가라는 표현은 소득세법에서 쓰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근데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보충적 평가가액이 되고요. 주택은 뭐 공동주택 공시가격 있죠. 그런 공시하는 가격들이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와서 그 가격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려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조금 예.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예. 평가받을 수 있을 똑같은 텐데 재산을 받아도 사실은 앞에 봤던 시가에 해당되는 가격보다는 그게 없어서 차라리 공시가격으로 평가가 되면 똑같은 재산인데도 재산가액이 낮게 평가가 되니까 뭐 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얻을 수가 있는데 증여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매각할 거다 뭐 또 보유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증여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 평가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할 것인지는 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그쵸. 나중에 그 물건을 또 처분할 때, 예. 팔 때 양도소득세를 그렇죠. 또 최소화할 수 취득가액을 있는 그만큼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속세를 안 내면서 측면에서 예, 그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당장 뭐 예.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내야 될 수 있으니까 예. 좀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증여 또는 상속 시에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고 평가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